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육아의 방법들 중에서 저는 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맞춰 먹이고 재우기입니다. 베이비 타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제 그게 수유 시간과 양, 그리고 배변, 그리고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착착착착착 기록해서 작성하는 어플인데,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설치를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한 100일 때까지는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울 때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졸려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플에 기록을 하면 이제 배고플 때가 됐구나, 배고파서 우는 거구나 하고 수유를 하고, 졸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졸려서 우는 거구나 하고 재우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졸려서 우는 거랑 배고파서 우는 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주객전도죠. 이제 기록 자체가 목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뭐 1시간 뒤에 먹어야 되니까 아직 먹이면 안 돼. 아니면 지금 일어날 시간이니까 깨우기. 아니면 지금 자야 됐으니까 애가 졸리지도 않은데 억지로 재우기. 그거는 아기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 엄마도 이 시간의 루틴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베이비 타임이라는 어플을 그만두고 나니까 해솔이가 졸릴 때 재워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육아도 엄청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해솔이랑 궁합이 맞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해야 될지,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느슨한 루틴입니다. 일어나서 놀다가 먹다가 놀다가 다시 잔다, 이런 큰 흐름을 계속 유지한 채 시간은 정해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자더라도 그냥 일어날 때까지 자기 냅두고, 배가 고프다고 칭얼 내면 그때 이제 먹이고,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을 어겼네 하는 자책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확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수면교육입니다. 수면교육이 이제 정말 필수라고도 하죠. 일단 수면교육은 아기가 혼자 잠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기마다 정말 많이 달라요. 기질과 발달 차이에 의해서 무던하게 이제 적응하는 아기들도 있고 절대 적응하지 못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 교육에 대한 책은 진짜 많이 읽어봤는데요. 잠깐만 갖고 와봐야겠다. 수면 교육에 대한 대표 책이죠. 이 책도 읽어보고 의사분들의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제 당연히 저도 수면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일단 해솔이의 울음을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으로는 돕되 수면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타협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자세히 모든 항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세 번째, 소독에 집착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100일까지는 열탕소독을 매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열탕소독을 100일 때까지는 매일 해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UV 소독 그거 하나만 계속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6개월쯤에는 그만뒀던 것 같아요. 6개월 이후에는 그냥 아무런 소독도 하지 않고 설거지만 열심히 하고 건조만 잘 시켜서 사용했는데 뭐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고, 장난감 같은 것도 이제 초반에는 제가 그날 가지고 놀았던 것들을 그 소독 티슈라고 하죠. 그걸로 전부 다 닦고 건조시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적당한 세균은 면역력을 더 높인다.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아무리 우리가 장난감이나 뭐 이유식 용기나 열심히 닦고 소독을 해도 어차피 물고 노는 건 슬리퍼나 뭐 돌돌이 이런 거 물고 놀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시 풀 소득을 유지한다 보다는 그냥 가볍게 관리한다는 느낌만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발달사항 체크하기, 발달놀이 해주기입니다. 이게 개월수별로 이맘때쯤에 이걸 한다라는 발달 체크사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터미타임이나 뭐 옹알이, 뒤집기, 되짚기, 앉기, 서기, 앉기, 기기, 서기 뭐 이런 거, 배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려고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이맘때쯤에 뒤집는다던데, 이맘때쯤에 엄마 아빠 한다던데, 걷는다던데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발달표는 이제 평균치일 뿐이지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기마다 언어 쪽에서는 빠른데 대근육 쪽에서는 느리다든지 이런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괜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맘카페에 글도 올려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아기에게 무리가 되는 발달놀이를 해주게 될 수도 있겠다. 아직 우리 아기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 그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야 너 이쯤 뒤집어야 돼 해서 억지로 뒤집기를 연습시킨다든지 그런 거를 해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걱정으로 아이의 성장을 보채지 말자. 아이는 각자의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해솔이가 걷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중입니다. 안 알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엄청 개월수가 많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거나 그럴 때는 잘 적어놨다가 예방접종을 되게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기의 발달 상황을 체크를 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훨씬 안심이 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개월수는 훨씬 더 여유로워요. 저도 이제 걷는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18개월 안에만 걸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아기를 보여주고 여쭤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자신의 엄마의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발달놀이는 잠깐 얘기를 하자면 매 순간 놀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혼자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잘 놀고 있으면 그냥 혼자 잘 놀게 옆에만 안전하게 노는지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째, 책 육아입니다. 돌밖에 안 된 아기한테 무슨 책 육아인가 싶기도 한데 저는 앞으로도 전집은 사주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일단 전집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면 돈도 들지만 집안에 어디 이렇게 책장을 꽂아놔야 되니까 집안에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집이 다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한 글자 크기, 비슷한 그림체. 그래서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도서관을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매주 다른 책을 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주에 읽을 책을 빌려서 다 읽고 반납하고 또 빌려오고 하니까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그 도서관의 책꽂이가 우리 집 전집 책꽂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아기의 뇌발달은 초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책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기에는 놀이나 대화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보다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움직임, 더 많은 놀이와 운동을 해주는 게 해솔이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집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 집에 책 세트 한 권이 있는데요. 책 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돌잡이 수학이란 책이에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이건데 보면 이렇게 팝업에
꺼내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혜솔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노래랑 이거 후 보면 꺼진다요? 신기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한 10몇 권 되는 세트의 책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가지고 노는 책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책은 도서관에서 없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팝업본은 좀 있거든요. 근데 팝업 같은 거 갖고 오면 엄청 찢어요. 근데 도서관 책은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질 만한 요소가 있는 이런 뭐 분실의 요소가 있는 이런 책들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권 세트를 당근에서 10,000원에 구매했어요.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6번째, 이유식 식단표 지키기입니다. 저는 초기, 중기부터 해서 완료기 그리고 현재 유아식까지 전부 제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식에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 또 따로 제작하고 싶긴 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토핑 이유식과 죽 이유식을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책도 2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다. 이런 책마다 전부 다 이제 식단표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식단표를 보고 한 2주 정도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재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단을 지켜서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타협을 한 게, 원칙만 지키자 해서 식단표도 보지 않고 이유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켰던 원칙이 딱 2가지 있는데요. 새로운 재료는 알러지 테스트를 위해서 2에서 3일에 한 번씩 1개의 재료만 추가한다. 그거 하나랑 2번째는 이제 색깔 영양소를 구분해서 매일 영양소 균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 이유식을 만들어주기도 편하고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이유식을 끝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요즘 유행하는 요가 스타일 중에서 제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큰 맥락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만 키우자 였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엄마들이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엄마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육아가 조금 더 쉽고 아기에게도 더 따뜻한 육아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답이 절대 아니고요. 저와 저희 집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게 참 잘 맞았다 정도의 얘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편안한 육아 하도록 해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